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2대0으로 지고 난 뒤에 약간 좀 과장 보태서 우울증이 도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 경기를 2대0으로 지냐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 컵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모두 다 복귀했습니다. 특히 말리도 이 아이보리 코스트,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지면서 비수마 역시 복귀를 하게 됐죠. 그 전에 세네갈의 파페마타사르 역시 복귀를 이미 한 상태인데 손흥민 선수의 복귀 그리고 이 비수마 역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역대 최강의 토트넘 팀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드는 것인데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만간 이 fully fit 토트넘,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부상자가 없는 완전 체력 만땅인 토트넘 스쿼드를 데리고 이번 리그를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른 대회들도 다 탈락했을 뿐더러 지금 컵 대회에 나갔던 선수들도 전부 다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three of his key players, 그러니까 파페마타사르, 손흥민, 그리고 입스 비수마, 이 세 명의 키 플레이어들이 어쨌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안컵으로 인해 캡틴 손흥민을 잃게 되는 것, 이 부분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만큼 비수마 그리고 사르의 어떤 공백 역시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에버튼전에 일단 사르가 일단 돌아온 상황이었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비수마랑 손흥민 역시 이번 브라이튼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부상 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세세뇽, 지오바니 로셀소, 마노르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선수만 일단은 좀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일단 토트넘은 꽤 스쿼드 깊이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토트넘이 과연 우승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비수마가 돌아왔습니다. 이 13시간 전에 메디슨 바로 올렸는데 비수마가 돌아왔는데 이거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훈련 시작했다 이러면서 비수마도 어쩌면 다음 경기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 역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것도 이제 자정쯤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고 파페마타사르가 손흥민을 안아주는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컵 대회에서 탈락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토트넘의 향후 일정입니다. 일단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 손흥민이 없을 때 치러지면 굉장히 가장 걱정되는 경기 중 하나였는데 일단 손흥민이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전, 첼시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 다가오는 일정이 아니라 리그가 끝나기 직전의 일정들입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연달아 만나죠. 그 전 경기도 이제 뉴캐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즉 4개의 강팀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은 이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토트넘이 어쨌건 이번 시즌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시즌이 바로 이 EPL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치열한 시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그 1위부터 리그 5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았던 때를 찾아보려면 무려 EPL에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13 시즌까지 가야 1위와 이 5위의 차이가, 이때 당시에도 첼시와 토트넘의 차이가 딱 7점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리버풀과 토트넘의 차이가 딱 7점 차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 2013-14 시즌 결국에 누가 우승했냐면은 맨시티가 우승했습니다. 이 첼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다, 혹은 아스날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승점 3점 차이였던 이 첼시와 승점 3점 차이였던 맨시티가 뒤늦게 이 승점을 끌어올리면서 승점 86점으로 리그 1위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 리버풀도 꽤 많이 올라왔지만 84점, 첼시 같은 경우에 82점, 그리고 아스날이 79점, 토트넘은 오히려 순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6위로 떨어지면서 69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5위였던 맨시티가 첼시를 제치고 1위까지 도약하면서 이 첼시와의 승점 차이를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4점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점 7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을 하반기에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토트넘과 리버풀의 승점 차이가 딱 7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채널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채널만큼 희망 회로를 돌리는 채널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솔직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금메달만 노린다, 1등만 노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아스날이 승점을 얻어냈는가 안 얻어냈는가, 뭐 토트넘이 탑4에 들 수 있는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이 탑4에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솔직히 일단은 우승을 향해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차라리 뭐 그 다음에는 4위 자리를 노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토트넘은 어떠한 컵 대회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남아있는 대회가 전혀 없고,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역대급으로 강한 게 바로 이 하반기, 이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고 비수마가 돌아오고 파페마타사르가 돌아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이 남아있는 열 몇 경기란 말이죠. 이 경기들에서 토트넘이 과연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팀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시안컵에서 떨어진 아픔을 달래려면은 일단 토트넘의 약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에 돌아온 손흥민 선수,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돌아오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12시죠. 그 저녁에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이 토트넘에서의 복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골까지 만들어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